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셀프캠을 찍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 K8 시승차를 받게 됐는데 제가 이 시승 리뷰를 이왕이면 평상시에 주행을 할 때 어떤 느낌인지를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고급차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주행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겠지만 체감상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던 그랜저보다 살짝 더 부드럽나? 라고 느낄 정도로 주행 질감이 괜찮습니다. 가고 서고 하는 데 있어서 오는 쏠림, 불편함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작동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 에르고모션 시트의 기능의 일부인 것 같은데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한 1시간가량 이상 운전을 지속했을 때 알아서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추 쪽에 있는 에르고모션 시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제 허리를 이렇게 눌러서 스트레칭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차에 붙어있는 소위 마사지 기능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시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마사지사가 눌러주는 느낌은 절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서 쌓인 피로 정도? 그런 걸 해소해줄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오래 운전을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있는 노면 상황을 미리 읽어내고 또 서스펜션 강도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시스템이죠. 지금도 이렇게 요철 구간이 살짝 있는 곳을 지나갔어요. 과속 방지턱 넘었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제 엉덩이로 전해지는 충격이 아예 없을 만큼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뿐이지 다른 출렁임이라든지 아니면 충격이 전해진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정말 괜찮죠. 승차감이 진짜 괜찮아요. 코너를 돌았을 때 안정감도 훌륭하고요. 뭔가 차 자체가 옆으로 흔들린다든지 앞뒤로 흔들린다든지 하는 그런 안정감과 관련해서는 정말 탁월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만 가속은 좀 답답하다는 거. 속도는 우왕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속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차 자체가 봤을 때 덩치가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데 비해서 힘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구나. 아무래도 이게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출력에서의 파워가 어마어마하진 않다. 스펙으로 얘기하자면 최대 출력이 198마력에 토크가 25점 몇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런 분들은 이제 3.5로 가시면 되겠죠.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라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연비도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120km 주행을 했고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 주행 위주로 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비가 15km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고속 주행을 할 경우에는 연비가 잘 나온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K8 특히 나중에 출시될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서 역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죠. 근데 사실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랜저라는 브랜드의 파워를 밀어낼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차이났던 판매량을 좀 따라잡는다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또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시승을 했던 이번 K8 페이스리프트 차량 이제 디자인까지 짚어드리려고 오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그 전시장에서 전시돼 있던 차로 봤을 때보다 오늘 이렇게 바깥에서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옆에 있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이고 거의 풀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K8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총 트림이 4가지로 나옵니다.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리고 시그니처 블랙까지 4가지가 나오고요. 각 트림별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각 트림마다 올랐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K8 같은 경우는 그 기아가 최근에 내놓고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패밀리룩을 반영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DRL이 수직의 형태로 내려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앞쪽을 이렇게 가로의 큰 선으로 가로지르는 디자인이 있고 수직으로 내려오는 디자인이 겹쳐지면서 마치 차폭을 재듯이 앞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들은 웰컴 라이트나 페어웰 라이트에도 개성을 많이 부여하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근데 이 웰컴 라이트의 형태는 안쪽 설정에 들어가시면 3가지 타입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승차가 실물이 더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이 색상이 아이보리 실버거든요. 근데 아이보리 실버가 새로 들어간 이 기아의 엠블럼의 색상과도 크게 튀지 않는 실버 색상이다 보니까 좀 은은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세련돼 보이는 점도 있고요. 나머지 하이그로시나 크롬 장식과도 크게 톤이 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느꼈고, 그랜저와 비교를 하자면 그랜저가 좀 더 중후한 매력을 주는 이유가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매력을 또 주기 위해서 이번 시그니처 블랙이라는 트림에서는 아예 전체를 다 블랙으로, 로고도 블랙으로 처리를 하면서 훨씬 더 중후한 매력을, 무거운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색상이 밝으니까 좀 더 젊은 층도 타겟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측면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는 휠을 사이즈 업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 휠인데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의 트림,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 시그니처 블랙, 이 순서대로 17, 18, 19,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19인치가 기본이지만 한 사이즈 더 키워놓은 휠입니다. 근데 이번 K8이 앞에 오버행, 뒤쪽 오버행이 조금씩 다 길어졌어요. 10mm, 25mm 길어졌다 보니까 휠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놓은 것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시죠? 다만 근데 저 휠의 디자인, 많은 분들이 휠이 너무 예쁘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특이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포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의 스포크가 고급차와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을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게요. 뒤쪽 루프 라인이 떨어지는 걸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날렵하게 떨어지는 그런 멋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분명히 럭셔리 세단이지만 그래도 스포티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매력도 챙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독특한 건 여기 몰딩이 약간은 투톤인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돼 있지만 이쪽 구간은 또 크롬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도 크롬을 한 번 더 덧대주면서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크게 조잡해 보인다거나 튀지 않은 디테일이지만 은은하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장 사이즈가 늘어났다고 하면 내부 공간도 커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절대적인 그 휠 베이스 길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내부 공간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뒷모습도 살펴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기존의 디자인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시죠? 실제로도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다만 램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쨍하게 점등이 되게끔 바뀌었다는 것과 또 이렇게 뒤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무늬처럼 패턴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변하겠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아래쪽 크롬으로 동일하게 장식이 패턴이 새겨진 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뒤쪽 길이가 더 길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도 더 넓게 확보가 됐겠죠. 조금은 지저분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좀 가늠을 하시라고 일부러 짐을 빼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제가 골프백을 실었는데 지금 가로 길이가 이만큼이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골프백을 싣고도 남는다는 폭이겠죠.
그만큼 넓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골프백 3개도 실을 수 있겠고 거기에 보스턴백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키를 가지고 잠겨있는 차에 접근을 하니까 그것만으로 트렁크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골프백을 실을 때도 딱 문이 알아서 열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K8의 2열도 살펴볼게요. 일단 이 차가 시그니처 트림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헤드라이너를 이렇게 스웨이드로 처리를 했다는 점, 그리고 가죽이 나파 가죽으로 들어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그니처 트림의 기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라는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암레스트 구간에 여기를 무언가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콘솔로 세팅이 돼 있는 암레스트가 들어갑니다. 좀 의외인 점은 뒷면에 있는 이 선커트는 전동으로 옵션이 넣어주는데 여기에 있는 선커트는 이렇게 수동으로밖에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라는 옵션을 더하면서 뒤쪽에 넣어줄 때 이쪽도 같이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의문이 살짝 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2열의 편의성을 조금은 고려한다 하시는 분들은 노블레스 라이트가 아니라 노블레스부터 출발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랑 여기 앞쪽에 우드그레인 장식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우드그레인 장식 같은 경우는 스타일 1, 2 옵션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 사항으로 반영이 돼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돼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운드의 품질도 올라가지만 그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소음을 차단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송풍구 디자인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죠. 여기 이렇게 방향 조절할 수 있는 에어밴드 정도, 그다음에 온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C타입 충전구 2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안쪽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안쪽에 C타입 충전구 하나 더 있고 여긴 뭔가를 꽂아놓고 안 보이게 이렇게 덮으실 수도 있겠죠. 그럼 안정적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인포테인먼트 살짝 음악과 관련한 버튼들, 라디오 트랙들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랜저와 비교해서 단점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큰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게 리클라인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 차가 크기도 큰 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고 패밀리카로 이걸 사용하고 편하면 좋잖아요. 근데 2열에 누군가가 탔지만 고급스럽게 예쁘지만 이거를 뒤쪽으로 눕힐 수 없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근데 이 고정형으로 세팅되어 있는 리클라인 각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댔을 때 편해요. 1열 인테리어도 저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나 이쪽 공조 조작 버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아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특이하죠. 여기 이렇게 산타페 이후로 현기차에서 두 번째로 듀얼 방식의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물론 저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직까지 무선 충전 패드가 그렇게까지 실효성이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여기에 얹어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진짜 뜨거워져요. 엄청 이거 쥐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뜨거워지는데 보면 엄청 오래 충전했는데 막 2%, 3% 충전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 이러다가 핸드폰이 꺼지겠다 하는 순간엔 도움이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그냥 케이블로 충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얼마나 실용적으로 쓸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대신에 여기가 옛날에는 이 센터 콘솔이 이쪽 구간 위에 부착되어 있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 터널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이 뭔가 훨씬 더 일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정돈이 됐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슬라이딩을 통해서 이 구간을 완전히 막아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봤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게 되면 컵홀더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K8 시승을 하고 조금 의아했던 게 여기예요. 이렇게
열선 통풍 시트 버튼이 이렇게 버튼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버튼이 하나짜리예요.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나를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눌리면 다르게 눌리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엔 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하나 더 질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드 그레인 아래쪽으로 간접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내부 감성을 살려주는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최근 기아차들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렇게 로고가 작아지고 약간 오른쪽 정렬이 된 형태로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차가 옵션 중에도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와 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2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기능을 써봤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작동하고 뭔가 이질적인 느낌도 없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도 이쪽으로 카드를 꽂을 수 있어서 별도로 부착이 된 형태가 아니라 깔끔하게 안쪽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타입인 것도 좋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 2가 또 옵션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이쪽 안에서 블랙박스 영상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빌트인 캠 2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운전자가 깜빡이를 언제 켰느냐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훨씬 더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54만 원인 걸 생각하면 좀 좋은 내비게이션을 다는 걸 가격을 감안하면 넣을 만한 옵션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살리는 이 양문형 콘솔 박스, 양쪽으로 열리는 건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네, K8 페이스리프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총평을 하자면 그랜저와의 비교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K8만 놓고 봤을 때 특징을 정리하자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고, 또 주행 질감도 굉장히 럭셔리해요. 고급스럽고 부드러워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해서 그랜저랑 이거 중에 뭘 고를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걸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전면부의 디자인이 좀 더 제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물론 그랜저는 2열의 선커튼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리클라인이 되고 이거는 너무 좋지만 커튼이야 수동으로 올리면 되고요. 대신 제가 누워야 한다면 저는 1열에서 에르고 모션 시트 레스트 모드를 해놓고 눕겠습니다. 예쁜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도 다른 차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